네, 오늘 밤엔 이 영화 구몽입니다. 김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영화 보고 왔죠? 오늘 영화 뭔가요? 미성년이고요. 네. 간단하게 말해서 네. 바람핀 중년을 둘러싼 내 여성의 아주 디테일한 캐릭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기대 하나도 안 하고 왔는데 저는 영화 보는데 옆에서 김시선님이 자꾸 너무 크게 웃어가지고 너무 불쾌했어요. 아니 영화가 분명히 진지한 내용인데 한 번씩 이렇게 약간 웃기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웃기려고 막 작정한 영화가 아닌데 웃겨서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 영화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 절대 어디서 웃을 포인트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웃었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추천을 드린 입장에서 오늘 500명으로 선정을 했고요. 오늘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리와 유나라는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옥상에서 다투기 시작하죠. 알아? 어떻게 모르냐? 배가 불러오는데. 배가 불러. 임신했어? 주리의 아버지가 유나의 어머니와 바람이 납니다. 그리고서 시작되는 두 딸의 갈등. 바람 펴보셨어요? 아니요? 아니 무슨 이상한 질문을 아니. 어쨌든 그래서 이 영화에는 5명의 인물이 등장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보니까 이 영화는 특별하게 5명의 인물만 따라가도 꽤 재밌게 느껴지거든요. 이야기보다 캐릭터가 중요한 거죠. 캐릭터가 정말 돋보여요.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이제 정보를 안 알아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김윤석 씨가 연출한 영화인 것도 몰랐어요. 그냥 기대 없이 봤어요. 솔직히 기대를 안 했어.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 감정 표현이나 묘사가 재밌는데? 잘 만들었는데? 특별한 거 없어 보이는데도 담백한데 그 담백한 맛이 맛있는 영화라고 할까? 소재를 돋보이기 위해서 등장인물들을 낭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5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불륜이라는 강력한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 소재만 활용한 다음에 영화 속에서 관객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낭비다. 그렇죠. 낭비죠. 근데 여기서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5명의 인물들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영화는 비극을 정말 잘 표현해요. 저 동의해요. 동의합니까? 설명해 보세요. 네, 일단 첫 번째 얘기를 해보면 주리의 시선으로 시작을 하죠. 영화. 영주와 대원의 모습을 보고 유나를 보고 미희를 만나고 즉 주리의 시선으로 각각의 인물들이 한 명씩 펼쳐지기 시작해요. 불륜으로 시작하지만 각 인물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행동을 보여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주리는 어떤 상황이죠? 자, 주리는 지금 화목한 가정에서 아빠랑 굉장히 다정하죠. 그리고 엄마랑도 사이가 좋고요. 그리고 또 좀 유복하죠. 근데 이 가정이 깨질 위기를 자기가 제일 먼저 발견했죠. 아빠의 핸드폰에서. 유나는 어때요? 유나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편부모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부모의 좀 냉대를 받으면서 자랐죠. 그래서 사실은 뭐 바람 피건 뭐건 상관없고 관심 없는데 약간 독립적이고. 그럼 미희는 어때요? 유나의 엄마인 미희. 강한 척을 하지만 상처받은 인물이죠. 그래서 김윤석이 자신을 불륜의 상대를 생각하고 만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아이를 낳고 나는 사랑을 받을 거야. 행복해지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제 주리 엄마인 영주는 어때요? 영주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몰랐죠. 열심히 가정을 일구어낸 훌륭한 엄마인데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죠. 그렇죠. 대원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사람인 척 다 하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시선 네? 님 같은 이렇게 도덕적인 척하고 이제 그렇죠. 농담으로라도 이런 쪽으로 자기는 안 그럴 거다 이런 인물이었지만 일이 터지자 의외로 도망가고 책임감이 없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봐요. 벌써 이렇게 그냥 질문했는데도 각 캐릭터를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냥 머릿속에 내가 보고 나서 생각한 거잖아. 이 영화 속에서 행동이나 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인물들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상황을 잘 전달해 줬기 때문이에요. 그 인물들이 서로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납득이 가는 캐릭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비극을 잘 표현했다는 말을 했어요. 멀리서 보면은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 이야기. 인생처럼. 그렇죠. 즉 삶을 잘 녹여낸 드라마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도 그런 지점들이 발견이 돼요. 이 불륜이라는 키워드를 이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로 활용하면서 실제로 바람을 폈을 때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영화에선 바람 피는 장면을 한 번도 안 보여줬죠. 그렇죠. 그 이후부터야. 그렇죠. 그 이후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저질렀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피곤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이러한 요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 화려할 수 있는 요소를 가까이서 보면 진짜 이게 비극이구나 하고 느끼게 하는 거죠, 이 영화는. 저도 시선님이랑 이제 멀리서 이제 쳐다보고 있으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말을 오래 하면 비극이라는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개똥 같은 소리야. 혀가 길어서. 네네. 어쨌든 영화 자체가
뛰어나다는 점은 캐릭터 묘사. 바람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들이 아 이건 좀 약간 말이 안 맞는데? 나는 저렇게 안 했어. 그런 게 없어. 저 상황에선 저게 맞아. 그러니까 납득이라는 단어 좋았어. 납득이 가. 납득이 가죠. 그러니까 분위기에 내가 이입이 돼. 그렇지. 나 저러면 나도 저러면 큰일 나는데.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시놉시스입니다. 분위기를 대충 미장센으로 표현하잖아요. 미술이나 뭐 음악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특히 공포 영화들이 그렇죠. 이건 시나리오로 미장센을 표현하는 거야. 그렇지. 그 분위기에 몰입. 그래서 정말 깔끔하고 담백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영화는 드라마예요. 드라마라는 게 뭐냐면은 그 어원을 따져보면 행동하다는 뜻이에요. 배우들의 그러던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묘사하는 걸 드라마라고 하는 거죠. 영주가 드디어 자신의 남편이 바람을 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핀 상대인 미의 그 가게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쌍판떼기 보러 가죠. 네, 그렇죠. 얼굴 보러 가요. 이때 가게를 찾아갔는데 이때부터 영주가 가게 안에 들어가자마자 탁자에 앉죠. 앉은 다음에 바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손가락을 쓱 한번 탁자를 훑습니다. 먼지가 쌓였나 안 쌓였나 확인해요. 이 사람의 성격이나. 그렇죠. 가게를 깔끔하게 운영하고 있는 여잔가? 어떤 여잔가? 그러면서 이 영주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냐면 가게를 둘러봐요. 그러면서 노래방 기계까지 봅니다. 마치 이 노래방 기계에서 남편과 미가 어떤 같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언뜻 느끼는 듯한 느낌. 보여준 적은 없어요. 보여준 적 없죠. 그리고 나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미가 다가와요. 그때 영주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을 꼬신 네가 음식을 얼마나 잘하냐 해봐. 그렇죠. 그럼 음식을 한번 보겠다 이거죠. 그 감정 표현 너무 너무 좋아. 여기서 별게 없는 것 같아. 인물의 제일 잘하는 게 행동과 뭐예요? 대사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네? 뭘 느끼고 있죠? 영주가 미를 경계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 중국 영화 중에 영 거기서 보면은 견자단이 이렇게 이영걸이랑 싸울 때 안 움직이고 상상으로 싸우거든요. 서로 이제 눈빛으로 싸우고 있던 거야. 근데 여기서 그 영주가 그 대결을 한 거 딱 보이지 않아요? 관객으로서? 바로 그 싸움이 미묘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다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묘사가 이게 뭐라고요? 이게 드라마다. 드라마다. 이게 드라마예요. 여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소품으로도 이 둘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요? 뒷장 없어요? 잠깐만요. 내용 줄였어요. 두 캐릭터의 소품으로도 표현되는데 그 신발을 벗은 장면이 익스트림 클로즈업, 즉 가까이서 촬영한 장면이 두 번 반복되거든요. 벗는 장면이. 첫 번째는 누가 벗었겠어? 당연히 영주가 벗었겠죠. 그때 벗었을 때 신발의 색깔은 검은색입니다. 곧 이어서 미가 신발을 벗는데 그 신발의 색깔은 흰색이에요. 그리고 미의 옷은 흰색이고요. 영주의 옷은 검은색이죠.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영주의 지금 상태는 당연히 어떤 상태겠어요? 남편이 바람 폈는데. 장례식 간 기분이겠죠. 그렇죠. 상복을 입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막 지금 아이를 임신한 상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 그리고 또 사랑을 받는 상태. 이건 어떠겠어요? 신부 웨딩드레스 바로 그거야. 무슨 색이죠? 웨딩드레스? 흰색. 그렇죠. 바로 이 색깔에 대비해서도 이 인물들의 감정이 보여지는 거예요. 야, 이 표현을 참 의미를 잘 심어두셨네.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까요? 대원은 지금 현재 바람을 피고 있는 상태죠. 가족들은 당연히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자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대원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야 돼요. 처음에 나오자마자 주방 쪽을 바라보는데 주방 쪽에서 영주가 요리를 하고 있어요. 모르고 있겠지 하면서 도망가야죠. 그때 갑자기 카메라가 바뀌면서 딸이 주리가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한번 살핍니다. 그리고 방향을 틀어서 이제 현관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영주가 부르죠. 왜? 그 장면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어떤 심정이 되죠? 대원이 얼마나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가. 근데 사실 그거를 대원의 장면을 모르고 보면은 일상전경인데 대원의 심리에 이입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뭔가 마치 조스의 그 BGM이 나온 것 같은 두려움 막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장면만 영화를 보실 때 집중을 팍 해서 하나하나를 따라가면 그 안에서 또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주목할 장면은 좀 많잖아요, 사실. 사실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히 추천하는 이 두 장면. 저는 이 장면 말고 굉장히 자극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장면을 좀 추천해주고 싶어요. 어떤 장면이요? 저는 그 액션씬 보고 와, 이 영화는 어설픈 애들 영화가 아니다. 그 학교 내에서 싸운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 장면 정말 열심히 잘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그 연출이 그냥 어설프게 그냥 얘네들이 합을 맞추고 있다. 어린 배우들이 노력해서 찍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얘랑 얘는 진짜 서로 진짜 죽이고 싶어. 죽이고 싶은데 진짜 꼴보기 싫은 거야? 그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다해서 얘를 때리고 유리창을 깨면서 얼굴을 바깥으로 떨어뜨리고 서로 구르는 장면이
배우들의 연기도 뛰어나지만 그 액션 시퀀스와 합을 맞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와 대박이다. 아, 그러니까 하면서 그 장면만큼은 액션 영화 같았다. 그렇죠. 여기서 또 영웅이 생각났습니다. 아, 또 영웅. 지금 여기서 이렇게 주리랑 유나가 나오잖아요. 주리는 이제 김윤석의 친딸, 그리고 이제 유나 같은 경우는 불륜녀의 딸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두 명이 다른 선택을 합니다. 초반에 옥상에서. 그렇죠. 저는 주리가 이해가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대로 가야 된다. 이걸 덮고. 주리는 이 바람을 자기가 먼저 알았어요. 근데 엄마는 몰라. 근데 자기가 이거를 잘 해결하고 덮으면 가정은 화목하게 유지가 돼. 자기는 아빠가 바람을 그만 피기만 하면 돼. 알리바이를 만들고 숨기려는 측이죠. 그렇죠. 딩게 엄마만 모르면 이게 없던 일이 되냐? 저는 유나의 생각이 더 공감이 됐어요. 빨리 다 까발리고, 알 사람 알고, 끝낼 거 끝내고, 확실하게. 그래서 이런 유나의 마음이 저는 더 이해가 됐어요. 자, 유나가 염정화가 맡은 그 영주에게 이제 전화로 네 남편 바람 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유나가 그렇게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대원한테 문자를 안 보냈다면 여기서 주리가 잘 덮었다. 이제 아빠한테만 얘기해서 그만해라. 그래서 정리가 됐다. 이 가정은 화목했고 행복이 유지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런 말 알아요? 어떤 말이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난단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안 까발라졌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미도 지금 임신한 상태고 어쨌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든 간에 임신한 상태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인 주리와 유나는 계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 대원 캐릭터가 군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군필 여부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안 걸리면 된다. 안 걸리면 된다? 그거를 2년 동안 평화롭게 유지되는 걸 학습을 받아왔어요. 근데 이미 걸렸잖아요, 한 사람한테. 그게 누군지 아세요? 양심. 양심이라는 인간한테 걸렸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을 버틸 수가 없다니까요? 잠깐, 제가 양심이 없다는 표현인가요? 그렇죠. 아니,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고 있어. 양심이라는 인간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걔를 어떻게 이길 거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저는 이제 주리의 의견이었고, 네네. 유나의 의견이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사실을 밝혀야 돼요. 결론이 안 납니다. 그건 뭐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도덕적 정답은 물론 이 도덕적인 척하는 김시선님의 의견이 맞지만 과연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결정일까라는 것에서는 저는 이제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원이 제일 나쁜 놈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결국 이렇게 흘러가 버린 상황에서 이거를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가족이 이거를 수습해 나갈까. 물론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미 이 사실은 존재해 버렸고 삭제할 수 없는 일이 돼 버렸어요. 대원이 받은 문자는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받은 문자예요.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해요. 면점이 많아서 재밌는 영화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가 아주 강력합니다. 하지만 영화사에 저희가 허락을 받았죠. 여기서 언급은 가능해요. 자, 저희는 이거를 무단으로 스포하는 건 아닙니다. 이 관객들한테도 미리 알아도 좋고 뭐 영화 본 다음에 크게 도움이 되는 질문들인가 보죠? 이 영화 보실 분들은요 여기서 종료해 주시고 영화 보고 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결말부터 얘기할래요. 아, 결말부터?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중간까지 칭찬했던 이 자연스러운 내러티브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서사가 갑자기 확 뒤틀려지면서 여기서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뭐지? 주리와 유나는 왜 놀이공원에 가야만 했을까? 거기서 그 두 그러니까 불륜 남녀가 만났던 거. 달갑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 사진의 공간으로 왜 굳이 주리와 유나는 가야만 했으며 영화는 왜 그 지점으로 가서 마지막 장면을 마무리해야 됐을까? 왜 그랬죠?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을 좋아하세요? 좋았어요? 이거는 감독의 취향이죠. 아, 취향이다. 감독이 영화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거는 감독의 선택권이죠. 그러니까 끝에서는 하나 예술적으로 저는 이런 추상적인 표현 장치는 굉장히 과감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거는 관객들의 몫이죠. 내가 이해를 못 이런 지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마지막 집 분명히 그래요. 시선님은 그 부분에 동의하고 예술적인 또 영화적인 시선에서 공감을 하셨지만 가능하다. 저 같은 경우는 일반 관객의 입장으로서 이런 퀘스천 마크가 붙는 장면이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 관객들도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갈릴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감독이 이런 과감한 마무리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김윤석 씨, 김윤석 배우, 이제는 김윤석 감독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 영화는 잘 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드라마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한 영화예요. 저는 무엇보다 이야기 속에 흘러가는 그 등장인물들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감독이 이 영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썼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지가 느껴져서 굉장히 좀 분명히 소재 자체는 좀 자극적이지만 영화를 보면 볼수록 전혀 그거랑 관계없이 정말 잘 짜여진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윤석 씨를 제가 영화 감독으로 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 사소한 주제인데 이 사소한 주제로 아까 말씀하신 드라마를 만들어내면서 주제의식까지 때려박잖아요. 배우를 하시다가 또 감독까지 하신 거 보니까 와 이분은 정말 다재다능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오늘 제가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원래 말 많으신데 뭐 굳이 오늘 많이 줬다고. 근데 더 많았던 이유는 아마도 영화가 좋아서? 네,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영화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고 영화를 보실 때 저희가 오늘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 보시면서 영화를 보시면 한 번 보는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앞에 설명했던 그런 섬세한 디테일들은 한 번 봐서는 쉽게 찾기가 어렵거든요. 재관람 해야 되죠. 그럼. 그래서 재관람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드신 분들은 저희 영상의 이런 소스들을 미리 한번 보시고 영화를 보시면 그 장면에서 여러분들 눈이 팍 커지면서 그 장면을 제대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개싸움 장면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블을 네, 그 강화유리가 깨졌던 네네. 네네. 네, 오늘 밤엔 이 영화 이성년 추천드리고요. 네. 시간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표도 아깝지 않고요.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뭐 하실 말 있으면 마지막 하시고요. 다음 작품이 기대돼요. 그래 그 말을 빼먹었네. 다음 작품이 기다려지는 영화인 거예요. 그 정도로 좋았어요. 네, 오늘 밤에 이 영화 마무리하면서 네, 오늘 집에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